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너희의 예지를 포기하지 마라. 네 눈길이 재물을 향해 날아가려 하면 그것은 바로 없어지고 만다. 잠언 23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너희의 예지를 포기하지 마라. 네 눈길이 재물을 향해 날아가려 하면 그것은 바로 없어지고 만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KCR 초대석에서는 제뉴 한인 여성의 후원으로 회계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인 컨설팅 공인 회계법인의 전경훈 회계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오클랜드 동남쪽에 위치한 나인 컨설팅 공인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전경훈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경훈 회계사님의 그 개인 소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2004년에 처음 뉴질랜드에 왔고요. 그리고 오클랜드 대학에 2005년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2008년에 오클랜드 상대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시내에 소재한 이제 법무법인 켄톤 챔버에서 회계사로 근무하면서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11년부터 이제 6년간 오클랜드 엘러슬리에 소재한 이제 졸리 던칸 앤 웰스 공인 회계법인에 근무하면서 이제 뉴질랜드 공인회계사 자격을 이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이제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이스트 타마키 쪽에 위치한 나인 컨설팅에서 이제 어소시에이트 역을 맡고 있고요. 주로 한국인 고객분을 상대하면서 이제 IRD 세무조사와 관련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회계 업무 및 세무 대리인 역할도 같이 수행하고 있고요. 뭐 제가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교민 활동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뉴 상공인 연합회 이제 재무이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선단체 이제 하이웰 체리터블 파운데이션에 이제 회계 고문역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뉴 대한체육회 재무하고 이제 회계 고문역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 나인 컨설팅 이제 공인 회계법인에 계신데요. 예, 회사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나인 컨설팅 공인 회계법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클랜드 동남쪽에 이제 이스트 타마키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IRD 뭐 세무조사, 리뷰 혹은 오딧 쪽 이제 관련 문제를 좀 전문적으로 대행을 하고 있고요. 그쪽 업무를 주로 이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소기업들 일반 회계 업무도 병행을 하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쪽이 IRD 쪽이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내에는 이제 공인 이민 법무사님들도 두 분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IRD 문제, 이제 세무 문제, 그리고 이민 이제 모두를 이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이제 회사가 세워졌죠. 네. 예, 지금 이거 어떤 분들이 계시는가요? 네, 그 공인 이민 법무사 두 분 중에 이제 한 분은 이제 영국 분인데요. 나이가 조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한국에도 한 10수년간 거주를 하면서 이제 외무부 그쪽 커넥션으로 좀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씨라고 이민 업무에 굉장히 좀 경력이 많으세요. 네. 그분은 이제 영국하고 아무래도 영국인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영국이나 캐나다, 미국 쪽을 이제 여행하면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고, 이제 늘상적으로 저희 오피스에 계시는 분은 이제 인도 여성분이 있는데 이제 자틴더 분이라고 그분도 이민 쪽에서는 한 10수년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네. 저희 회사에는 총 지금 7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7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에 이제 VJ 씨라고 저희 사장님 계시고요. 그리고 저 있고, 그리고 밑에 이제 좀 주니어라고 하죠. 어시스턴트 어카운턴트인데, 네, 그분 한 명 있고, 오피스 매니저, 그리고 이민 법무사 2분, 그리고 변호사님도 한 분 계시는데요. 저희 뭐 정식 소속은 아니니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제 법정 변호사님, 또 텍스 쪽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리티게이션이나 이제 그쪽 부분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는 협력자 같으신 분 한 분 더 계십니다. 네. 네. 예, 오늘 그 말씀해 주실 사항이 조금 좀 무거운 사항이죠. 네, 맞습니다. 좀 아무래도
좀 무거운 사항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아무래도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이제 형법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심각하게 퍼질 수도 있는 좀 문제죠. 예,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토의할 내용은 이제 인랜드 레비뉴하고 관련된 이제 세무조사입니다. 흔히들 이제 세무감사라고 하죠. 네. 그래서 내용이 좀 무겁고 유쾌하지만은 않은 것은 압니다만 그래도 적지 않은 교민분들께서 뉴질랜드 국세청으로부터 이렇게 세무조사를 받고 계시고 이제 레터 받으시고 그리고 또 저 역시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주된 업무가 이러한 세무조사를 대행하는 서비스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괜찮은 자료들을 공유를 하면 저희 교민분들께 아니면 좀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무겁지만 이 토픽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예, 세무조사. 아마 그 궁금하신 분이 아마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먼저 그 인랜드 레베뉴, 예, 뉴질랜드 국세청이라는 데는 어떤 곳일까요? 뉴질랜드 국세청은 그러니까 세금 납부의 이제 형평성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걷어들이는 세금들을 이제 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에게 이제 올바른 세수를 이제 걷어들이는 것은 물론 이제 최대한 간편하게 그리고 최대한 정확하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납세자 입장에서 적합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개척하는 것 또한 이제 인랜드 레비뉴의 이제 의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땅에 이제 모든 납세자들이 이제 본인이 뭐 납부해야 하는 뭐 세금을 알아서 정확하게 납부한다면 인랜드 레비뉴에 근무하는 아마 세무조사 담당관님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네. 네, 세무조사 담당관 분들은 이제 제대로 이제 세금을 납부를 하지 않는 이제 납세자들을 이제 파악하고 이제 예의 주시하고요. 그리고 이 납세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떠한 경로로 이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지를 파악하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이제 올바른 세수를 걷어들임과 동시에 이제 각종 과태료하고 이자 비용 등을 이제 추가로 추징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는 등 납세자들이 이제 최대한 텍스 컴플라이언스를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네. 예, 먼저 그 세무조사하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예, 무척 그 당황스러운 일인데요. 예, 어떻게 그 세무조사가 시작이 될까요? 인랜드 레비뉴가 이제 보통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면 납세자에게 먼저 이제 하는 것은 레터를 그러니까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노티스를 먼저 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러한 노티스를 이제 발행하기 이전부터 이미 세무조사 담당관들은 이제 사전 조사들을 하게 되고요. 이제 관련 자료라든지 은행 내역 조회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선행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예, 여하튼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과세 당국이 이제 본인을 세무조사하겠다는 의향을 이제 받는 시점이 이제 해당 레터를 받아보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납세자의 경우에 이제 레터를 받아보는 순간 좀 많이 당황을 하게 되죠.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처음에 예, 세무조사 레터를 받았을 때 예, 어떻게 이제 대처해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 경험을 미뤄봤을 때 이제 보통 저희가 그러잖아요.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고요. 네. 네, 이 첫 단추를 잘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레터를 받았을 때는요, 이게 당황하셔서 이렇게 어떻게 어쩔 줄 몰라 하지 마시고 이제 즉시 내용을 이제 담당 회계사 혹은 이제 세무 대리인 분들께 알려줘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인랜드 레비뉴에서 납세자와 이제 텍스 에이전트 모두에게 동시에 발행되는 것이 이제 수순이지만 세무 대리인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납세자 본인의 우편 주소로 이제 레터가 발송되기 때문에 이 주소가 혹시라도 잘못되어서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안 돼서 해당 레터가 이제 늦게 받아보게 됨으로써 이제 발생되면
불이익이 생기겠죠. 네, 네. 이제 그런 불이익은 이제 본인이 감수해야 되니까 뭐 IRD 등록에 이제 본인의 우편 주소 이것이 좀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 네. 네. 예, 주소는 상당히 중요하겠군요. 네. 예, 그런데 그 세무 대리인이 없을 때, 예, 상당히 그 난감할 텐데요. 네, 이럴 네.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세무 대리인이 없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세무 대리인을 사실 선임해가지고 세무감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납세자 본인은 세무감사 시에 본인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좀 필터링을 하는 그런 판단을 정확히가 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회계사나 이제 세무 대리인의 이제 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좀 험난한 세무조사에 혼자 임하는 것은 뭐랄까 비유를 드리자면 이제 전쟁터에 방패하고 갑옷 없이 싸우러 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해야 할까요? 네. 네. 그래서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비용이 좀 다소 들더라도 왜냐면은 이게 좀 시리어스한 그런 측면도 이제 있기 때문에 좀 세무조사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임해서 이제 당면한 문제를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그 노하우에 대해서 컨설팅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예, 하여튼 그 레터를 받으면은 세무 대리인이 있을 시는 물론 그 빨리 그 상의를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무 대리인이 이제 있으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가능한 빨리 해당 레터를 이제 공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의논을 하여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오딧 노티피케이션 혹은 이제 리스크 리뷰 레터를 받아보시게 되는데요. 이제 그 네. 내용에는 아주 중요한 이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네. 네. 네, 오딧 노티피케이션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네. 리스크 리뷰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형태가 조금 약간 틀려요. 네. 두 개 궁극적인 취지는 똑같다고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오딧과 리뷰는 이제 형태가 좀 틀립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죠. 네. 일단은 제가 크게 네 가지 축이 있는데요. 일단 네. 먼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세무 조사의 이제 기간, 그러니까 보통 세무 기준일 저희는 3월 31일자죠. 네. 그래서 세무 조사 기간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세무조사 이제 담당관이 요구하는 그런 자료들. 그래서 이제 즉 세무조사 기간에 신고된 이제 세무 신고 자료에 대한 세부 내역을 이제 요청하게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GST, PAY, FBT 및 인컴텍스 리턴 등 이제 보통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신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신고서들이 이제 어떻게 준비되었는지에 대한 이제 워킹 페이퍼들 세부 내역이죠. 이런 일체를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은행 내역서 일체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계좌뿐만 아니라 개인 계좌, 가족 구성원들의 계좌, 크레딧 카드, 해외 계좌도 포함되고요. 아무튼 네. 계좌라고 하는 어카운트, 이 나라 말로 어카운트라고 하는 거는 모두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가 만들어졌겠죠. 뭐 사실 네. 재무제표는 회계사님들을 통해서 만들긴 하는데 사실 IRD에 제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IRD는 그냥 그 텍스 리턴만 받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뷰나 오딧 같은 경우에 이제 재무제표를 제출을 하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설명, IRD는 이제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뭘 하는지, 그죠? 그래서 주 소득원이 이제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로 이제 소득원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보통 설명을 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큰 축에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해당 요구사항에 대한 이제 자료 제출 기한을 좀 명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다가서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진 신고, 이제 voluntary disclosure라고 하는데 이 자진 신고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만 네. 자칫 잘못하면 납세자들이 놓칠 수도 있을 만큼 좀 그렇게 자세하게 정보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축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은행 내역서 일체, 예, 가족 구성이 네. 그거 다 포함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계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제 친인척들도 이제 만약에 계좌 거래가 내역이 이제 공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입출된 그런 경로가 밝혀지기 때문에 만약에 돈이 나가고 이제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친구 아니면은 뭐 잠시 놀러 온 친척들 은행 계좌 네. 오픈하잖아요, 보통. 예, 그래서 그런 임시로 이렇게 운영했던 그런 계좌들도 다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예, 그렇다 그러면 그 은행 내역서에서는 주로 무엇을 보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IRD의 포커스는 이제 입금 내역들을 주로 보게 되겠죠. 네. 네, 왜냐하면 입금들이 이제 인컴이 아닐지 이제 그런 게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레퍼런스, 적요 등으로 출처가 이제 불분명한 입금들 중에서 이제 납세자로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세무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입금뿐만 아니라 사실 출금 내역도 이제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출금 내역하고 나중에 이제 입금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매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돈이 그렇죠. 나갔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출금 내역도 이제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규모가 큰 이제 캐시 위드로우, 그러니까 현금 인출 같은 경우가 있는데 현금 인출이 이제 잦을 경우에 이제 해당 자금들이 이제 어디에 썼는지 그리고 집중 추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네. 현금으로 자금을 출금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거기서 추적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곤란해 하시죠. 네. 예, 그런데 그 보통 그 세무조사 기간은 몇 년치를 보게 될까요? 세무조사의 기간은 이제 담당관이 이제 소화하고자 하는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데, 네.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 기간이 최대한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기간은 보통 이제 케이스별로 다르긴 하는데, 지난 그 텍스 이어 기준으로 보통 이제 레터로 받아보시면 3년에서 4년 정도를 네.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리뷰냐 오디시냐 아까 전에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다르다고만 제가 말씀드렸지 네. 어떻게 다른지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이제 리뷰보다는 아무래도 오디시 이제 보통 기간이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뷰하고 오디트의 차이를 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네. 리뷰 노티스는 보통 IRD에서 이제 리스크 리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레터가 발행되는데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세무 신고가 지금 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다는 의도가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세무 조사로 이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리뷰 단계에서 이제 종료가 될 수도 있어요. 즉, 리뷰는 아직 세무 조사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네. 가장 틀린 겁니다. 네. 예, 그렇다면 그 오디트는 무엇일까요? 네, 오디트 노티피케이션은 이제 과세 당국이 그러니까 IRD가 네. 이제 세무 감사를 수행하겠다는 이제 직접적인 노티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받은 노티스가 이제 오디시면은 말 그대로 이제 세무 감사를 하겠다. 이제라고 이제 노티스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리뷰 노티스를 받은 것이 이제 오디트 노티스를 받은 것에 비하면 뭐 사실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네. 뭐 그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과세 부담이라는 결과 측면을 좀 생각을 했을 때 금액 차가 상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과세 당국과 이제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자진 신고서 제가 언급을 잠깐 드렸는데 이제 네. 볼런터리 디스클로저가 이제 가지는 이점이 사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게 작용이 되게 돼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IRD 관련 이제 세무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이제 수행하는 저로서는 이 자진 신고서를 최대한 잘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자진 신고서의 작성의 중요성은 사실 앞으로도 제가 몇 번을 강조를 드릴 텐데요. 그 중요성은 이제 몇 번을 강조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네. 예, 이제 그 세무조사와 이제 세무감사라는 그 차이가 있는데요. 네. 예, 두 차이는 무엇을 그 중점적으로 보는 것일까요? 네. 리스크 리뷰와 오디트의 차이는 일단 먼저, 리스크 리뷰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서 세금 신고를 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점검하고자 함의 그 목적이 있고요. 네.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샘플링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RD 입장으로서 어떤 특정 이제 샘플링 작업을 해서 이 납세자가 텍스 리턴을 잘 준비하고 제출하고 있는지 이제 그걸 알아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1년 정도 세무 자료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오디트로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제 리스크 리뷰는 끝이 나게 되겠고요. 오디트로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오디트는 이제 탈세 정황이가 IRD 나름대로 포착이 되었다고 좀 확신을 하는 거예요. 네. 리스크 리뷰보다는. 그래서 이제 리스크 리뷰 노티스 없이 이제 바로 세무조사를 수행하겠다는 이제 레터를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리뷰는 세부 내역을 봐야 알겠다이며 오디트는 어느 정도 확실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네. 차이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1년 정도의 그 세무자를 확인한 다음에 별로 이상이 없으면은 끝이 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예, 근데 그 세무조사는 보통 그 3, 4년을 받는 게 일반적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3에서 4년을 말씀드렸는데, 네. 단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네, 담당관이 이제 제시한 그 세무조사 혹은 리뷰 기간이 짧다고 해서 뭐 안심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담당관은 이제 세무조사 혹은 리뷰 도중에라도 이제 본인이 원한다면 기관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직 제 경험상 10년까지 세무조사를 확장한 케이스는 별로 볼 수 없었는데요. 7년까지 확장한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보면서 이제 탈세 정황이나 그 수위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익스텐션이 되는데요. 이제 네. 보통은 아무래도 4년에서 한 5년 정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세가 이제 포착이 되면 이제 1년이 확장되게 되면 사실 납세자는 이제 추후 세금 원금에 이제 벌금, 과태료, 이자 등이 더해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피해는 이 1년 확장되는 게 정말 납세자 입장에서는 임팩트가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또 7년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자가 7년 지금까지 또 그 세금 원금이 회수가 안 됐다고 보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뒤로 이제 백워드로 봤을 때 확장이 되면 될수록 굉장히 불리해지죠. 네, 그렇겠군요. 네. 예, 하여튼 뭐 심각한 탈세가 발생할 경우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보통 뭐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7년이지만 이 정황이 정말 심각하고 범죄, 예를 들면 뭐 마약, 매춘 뭐 이런 등등 이제 범죄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면 사실 10년까지 볼 수도 있죠. 네. 네. 예,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세부 내역 제출인데요. 네. 예, 그 분량이 상당히 그 방대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신고했던 그런 각종 그 세목에 대한 세부 내역을 사실 그래서 제출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해요. 네. 그래서 신고 내역에 대한 이제 레코드 키핑 상태가 좀 잘 되어 있고 좀 빠짐없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해당 세부 내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큰 뭐 어려움이 아닐 수 있겠죠. 근데 제 경험을 봤을 때 의외로 많은 납세자분들께서 사실 이 자료 정리가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어서 심각하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뭐 훼손이 되어서 뭐 이사 가서 훼손되었다, 도둑을 맞아서 훼손되었다, 네. 이런 분들이 뭐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영수증을 IRD가 이제 요청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이런 세무 내역은 영수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영수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서 제출할 수가 없다고 하면 네. IRD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IRD에서 이제 원하는 이제 세무 내역을 증빙하지 못하게 되면 좀 상당히 좀 절망적이죠. 네.
그러니까 신고서에 대한 세부 내역 이제 워킹 페이퍼라든지 등을 구비를 하지 않고 있다거나 영수증을 그러니까 미보관하고 있다면 추후 세무 조정에서 이제 금액적으로 좀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납세자의 이제 역량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빙 자료의 부족에 대한 불리함은 이제 사실 납세자 본인이 감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좀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세무 자료에 이제 보관하는 거는 좀 체계적이면서 이제 되도록이면 클라우드 방식으로 자료를 백업해서 보관하는 것이 뭐 좋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도둑이 들거나 아니면 강아지가 물을 뜯거나 아이들이 쓰레기인 줄 알고 휴지통으로 넣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드 카피도 당연히 있으면은 베스트겠죠. 하지만 이제 소프트 카피 훼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 카피도 이제 같이 해서 이제 둘 다 보관하는 것이 사실 베스트 중에 베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제 드롭박스라든지 웹하드 같은 걸로 이제 영수증 원본은 이제 그대로 보관하시되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클라우드에 보관을 하시면 상당히 좋죠. 네.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관하면은 좋다는 말씀이군요. 네, 처음에는 좀 힘든데요. 그게 습관이 되면은 괜찮아집니다. 네, 저도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렇다 그러면 보통 그 몇 년치까지 세부 서류들을 보관하면 좋을까요? 네, 세법에는 이제 7년 동안 이제 납세자는 이제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이거는 법적으로 이제 되어 있지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까지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7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물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10년을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좋은 말씀이군요.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해당 요구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기한 명시인데요. 네네. 예,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중요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이건데요. 네. 레터 내용에 표시된 이제 자료 제출 이제 마감일이 언제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 내에 제출이 이제 가능하면 상관없지만 시간이 촉박할 경우에는 세무 대리인과 협의를 해서 이제 날짜를 좀 연장을 받는 것을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네. 이 제출 기한이 임박했을 때 연장 요청을 하면 안 되고요. 기간 연장이 이제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그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들면 그러니까 미리 이제 기한 연장을 해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담당관으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제출 기한이 임박해지고 있다면 해당 자료가 들어오겠구나. 그러니까 기한 내에 이제 본인이 받아볼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을 거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또 하나의 또 팁은 뭐냐면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할 때는 좀 너무 촉박하게 하지 마시고 좀 과감하게 좀 여유 있게 연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에 재연장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한 번 연장했을 때 그거를 지키는 거. 그것이 좋고요. 이제 왜냐하면 이게 연장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좀 불신을 좀 초래하게 되고요. 그렇죠. 괜한 의구심을 또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벌려고 그래서 뭐를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과연 그런 좀 의구심을 들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료 제출 기한의 연장은 이제 1회로 끝내는 거죠. 그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료 제출이 언제 되느냐는 사실 세무조사라는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좀 뭐 테크니컬한 부분이라서 뭐 제가 청취를 끝까지 하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좀 선물로서 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제 보통 그 자료 제출 기간은 얼마로 그 명시가 돼 있을까요? 네, 담당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로 줍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자료 제출 시간 연장은 또 얼마나 또 연장을 또 해줄까요? 네,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디스클로저, 그러니까 자진 신고죠. 디스클로저를 좀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납세자마자 좀 그 시간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일반적으로 대개의 경우에 최소가 한 달이고요. 그리고 최대로는 제가 2달 혹은 석 달까지 연장을 해본 게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납세자는 정말 회사가 하나인 분들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는 회사가 뭐 10개, 연간 회사가 15개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자진 신고가 뭐 예를 들면은 한 회사한테 노티스가 왔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유기적으로 15개 회사하고 이제 묶여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래서 뭐 사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네. 예, 이제 그 네 번째가 이제 그 자진 신고인데요. 네. 네. 그 자진 신고 아까 전에 제가 몇 번을 강조해도 이제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자진 신고야말로 사실 세무 감사에 있어서 꽃이라고 할까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이제 서면 양식이에요. IRD에 이제 양식 폼 이제 넘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사실 이 금액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이제 피해 이제 납부세액이라고 하면 이제 원금, 페널티, 이자 합산을 하는 거죠. 예. 네. 이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는 사실 핵심적인 서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세무조사 담당관이 이제 뭐 샅샅이 뒤져서 모든 것을 밝혀내기 이전에 납세자 본인이 먼저 이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담당관이 뭐 더 할 게 없게 만드는 거예요. 네. 네, 이 나라는 다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담당관도 자기 시간을 기록하고 저희도 다 시간으로 수입료도 청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담당관이 소요돼야 하는 그 시간을 안 쓰게 만드는 게 사실 그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본인의 이제 세무 신고에 대한 오류를 그 납세자 자기가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심지어 올바로 냈었어야 할 그 세금 원금이 얼마였고 이것도 기간별로 나누어서 이제 금액까지 산출해서 제출하면 네. 말 그대로 할 게 없겠죠? 네. 네, 담당관이.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자진 신고서를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0% 잘 작성된 이제 자진 신고서를 이제 제출하였고 이를 세무조사 담당관이 리뷰를 해서 이를 좀 합의하게 되면 곧바로 이제 세무조사는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그런 판국으로 흘러가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자진 신고는 납세자로서는 이 오딧 기간 중에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네, 그 다 한 번의 기회를 가지는데 이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제대로 된 자진 신고서를 이제 만들어서 제출하면 이제 골치 아픈 이 세무 감사를 이제 바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런 그 자진 신고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사관이 자진 신고 내역에 이제 보는데 이제 허점이 많은 거예요. 허점을 예. 이제 다수 이제 발견한다든지 그리고 그 오류 금액 정도가 IRD가 생각하는 거랑 이제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시그니피컨트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충분한 이제 증거 없이 고의적으로 소득에서 이제 제외시켰다라는 증거, 혹시 흔히 탈세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이제 제시하게 될 경우에는 기각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이제 소득에서 제외시켰다. 네, 이거는 이제 디스클로저에도 이제 고의적으로 그거를 누락시켰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기각이 되면 자신 신고를 이제 함으로써 받아들여지는 이제 페널티 디스카운트나 이제 각종 혜택을 이제 적용받지 못하게 돼요. 네. 네. 그래서 자진 신고서를 좀 잘못 준비하면 좀 세무 조사 기간도 좀 길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대리인의 아무래도 그 수임료가 상당히 배가 될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렇군요. 또 네. 네.
또한 자진 신고서가 만약에 그러니까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제 추후 피해 납부 세액에서 페널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디스카운트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후 결정될 이제 페널티 수위에 따라서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제 임팩트가 다를 수는 있지만 이제 자진 신고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제 페널티 수위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절반의 할인을 받게 돼요. 네. 50%예요.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만약 탈세의 경우 이제 페널티가 세금의 이제 원금의 150%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진 신고가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에 이제 세금 원금의 75%가 할인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반으로 주는군요. 네,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처럼 자진 신고가 이제 가지는 의미는 세무조사가 이제 나중에 종료되고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런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추려를 최소화시켜주는 뭐 일종의 뭐 비유를 하자면 압박붕대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예, 이제 전반적으로 그 말씀을 쭉 들었는데요. 네. 예, 그렇다면 그 세무조사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네. 앞서 그 최후의 청취자들을 위해서 제가 아껴놓은 마지막 선물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단계에서 말씀드린 그 세무조사 담당관으로부터 수령한 첫 레터에 나와 있는 자료 제출 기한. 그러니까 이 기한을 1회 연장하고 그 네. 연장된 기한 내에 자진 신고서 작성을 완료해서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실천한다면 세무감사라는 사실 골치 아픈 숙제를 가장 깔끔하면서도 이제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음과 동시에 네. 앞서 이제 비유해드린 이제 압박붕대를 이제 더욱더 단단히 할 수 있는 그런 최상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옵션. 네, 그게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왜 그럴까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에 대한 이제 답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담당관에게 이제 어떠한 종류의 자료라도 제출되기 전까지는 아직 오디트이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 예. 세무감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자진 신고를 제출함으로써 받는 페널티 디스카운트가 50%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디시 그러니까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를 해야만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담당관에게 레터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자료 요청을 담당관이 했으니까 바로 뭐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네. 그죠? 근데 이런 분들한테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말 그대로 이러한 테크니컬한 부분이 필터링이 안 됩니다. 아, 예. 그냥 제출 요구를 했으니까 제출을 해야지 이렇게 보통 받아들이시는데 그게 사실 실수예요. 아, 예. 네. 왜냐하면 추후 자진 신고를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50% 디스카운트가 이제 제출하는 뭐 그 담당관이 요구하는 그 인포메이션을 제출하는 그 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는 추가 말씀드리면 위에 언급한 이제 어떠한 종류의 자료라는 의미는 담당관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서면으로 담당관이 요청한 자료들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뿐만 아니라 이제 담당관이 인터뷰를 제의해 올 경우, 네. 그러니까 인터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오디시 시작된 겁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레터에 대해서 응답을 하되 그 요청된 자료가 제출이 안 돼야 돼요. 그래야지 네. 아직 오디트가 시작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오디시 시작되지 않은 그 타이밍에 이제 연장을 해서 자진 신고를 하는 거. 그게 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베스트 시나리오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자진 신고를 이제 제출하기 전에 담당관과 인터뷰를 하신다거나 그런 거는 조금 말리고 네. 싶고요. 만약에 인터뷰를 실시하면 만약에 이미 실시했다면 역시 50% 디스카운트는 네. 날아가게 됩니다. 없어진 페널티에서 거군요. 없어져요. 네. 네.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자진 신고는 이제 오디시 시작되기 전에 제출돼야 한다는 거. 이게 사실 타이밍적으로는 키 포인트고요. 네. 그러니까 또한 담당관에게 이제 억셉트가 돼야겠죠. 잘 그렇죠. 준비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100% 준비한 자진 신고서를 오디시 시작되기 전에 네.
제출을 하는 것이 네. 이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그리고 네. 이제 인터뷰를 하기 전에 모든 것이 이제 끝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네. 네. 예, 그렇다면 보통 그 자진 신고는 어떤 내용과 그리고 어떤 서류들로 이루어질까요? IRD 양식이 존재하고요. 네. IR281 폼입니다. 해당 폼은 자진 신고를 하는 이유와 이제 배경을 설명하고 자진 신고가 커버하는 이제 세무 기간, 네. 그 텍스 타입 그리고 세무 조정 액수 등등 이제 거의 모든 부분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와 함께 IRD에서는 IR110 폼이라고 Statements of Assets and Liability예요. 그러니까 자산 및 부채 확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특정 날짜 기준으로 요청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즉 납세자는 이제 본인 소유의 이제 모든 계좌, 동산, 부동산, 뭐 요트, 뭐 주얼리,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디클레어 해야 되고요. 이제 추후에 이거를 이제 만약에 거짓으로 이제 확인이 될 때는 좀 아무래도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성실하게 그리고 이것 또한 이제 세무 대리인하고 이제 전문가에게 같이 이제 상담을 받으셔서 좀 같이 작성을 하시기를 좀 권장합니다. 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교훈을 향하도록 이끌고 네 귀가 지식의 말씀을 향하도록 인도하여라. 잠언 2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마음이 교훈을 향하도록 이끌고 네 귀가 지식의 말씀을 향하도록 인도하여라 라는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나인 컨설팅 공인 회계법인의 전경훈 회계사와 IRD 세무조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KCL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